자, 오늘은 14주차 세 번째 시간,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즉 세계유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수하고 독창적인 것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아픔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의 아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보시는 거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해서 교재는 407페이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있죠? 종묘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411페이지. 이게 411페이지에 페이지 411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국사 석굴암 해가지고 보면 411페이지 아랫줄에 있죠.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다 잘 아시겠지만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신라 재상인 김대성에 의해서 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기 774년 신라 해공왕 때 완공된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사원이고, 석굴암 이 자체를 보시면 석굴암은 전실에 있어서 네모난 기둥과 공간 이런 원형 주실로 나누어져 있고, 이 구조가 기술적으로 매우 교묘할 뿐만 아니라 조형상으로도 완벽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전실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 등이 부조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 보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제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가 있다, 교재를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인사 장경판전을 보시면 1995년에 돼 있죠. 이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장문화재로서 대장경판이 있고, 대장경판은 32호죠. 32호고, 고려각판, 국보로 지금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국보로서 지정되어 있고, 이 장경판은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95년에. 그래서 이 세계적 문화유산과 고려 대장경, 팔만 대장경 있죠? 이런 것과 같이 되어 있다, 등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종묘, 흔히 이야기하는 종로 훈정동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 왕과 왕비, 이런 신주 봉황당 사적으로서 퇴묘라고 불립니다. 퇴묘라고 불리고, 우리나라는 유교사회다 보니까 뭐 이게 혼이 더 많이 있죠. 유교사회에서 뭐 왕이 나라를 세우고 왕실에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묘와 사적을 세워 뭐 조상의 언덕에 항상, 그래서 역사 드라마 보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천 애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 백성들이 알리고, 또는 천지신명께 백성들 우리가 농사 잘 되게끔 기후 비 이런 것들이 때에 맞게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장덕궁은 1405년 조선 왕조 별궁으로 창건되었다. 그죠?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경국궁이 완전히 소멸됐죠. 이게 한번 쫙 갔다가 다시 재건했었습니다. 재건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옛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잘 지금 보존되고 있고 전통 궁궐로서 역사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자, 화성. 화성은 많이 아실 겁니다. 수원에 있고 조선시대 성곽의 꽃이라고 불리고 이건 뭐냐면 정조죠. 정조 이산 영정조 때 정조 때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 이산 영조죠. 아니 영조 아들이죠. 그 정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처근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묘를 자기가 집권했을 때 아버지 그 묘를 수원, 고을, 디산 지금 화산으로 옮겨왔고 팔달산으로 옮겨서 지금 한양 그때 당시에 뭐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한양 다음으로 큰 도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직책 신분의 구별 없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거기에 모여 살게 하겠다라고 큰 뜻을 품었던 정조 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이 화성 테두리 화성 성 외곽을 보면 아주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 유적의 역사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주 유적 역사지구는 뭐냐?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 2000년에 등재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이건 5개 지구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지구가 어디냐면 신라 불교 미술을 본 남산지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산지구 두 번째는 신라 천년의 왕조 궁궐터 월성지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라 왕과 왕비 귀족들의 고분군 그 대농원 이 지구를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그죠? 황룡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서 있는 것, 맹활산성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자, 결국은 경주는 신라시대 경주는 삼국을 통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시 불교 미술의 대가, 불교 미술의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그리고 신라 왕조 궁궐터 그리고 왕과 왕비 귀족들의 삶 이런 것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고창화순의 고인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의 고인돌, 세계적인 분묘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고 10톤 미만에서 300톤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남 하순 도곡면에 있고 강화에도 있죠. 강화에도 있고 여러 청 강화의 상거리 부근 오상리에 고려산 기설에 따라 120기 정도가 있다. 여기 강화에 있는 곳은 7.1m, 높이 2.6m, 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한다. 뭐 남방식, 북방식 이렇게 해서 높은 해발 100에서 200m까지 고인돌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인돌 그리고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죠. 한라산, 성산일출봉, 오름 등 3개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그리고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이 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산 일출봉, 제주도 분표 하는 360개 단성 화산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이 동굴계에서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죄송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은 뱅굴디, 만장굴, 김영굴, 용천 이런 것들로서 볼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주에 가셨을 때 보면 만장굴 길게 뻗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꽤 많은 것들이 있다. 자, 다음은 조선왕릉. 조선왕릉은 한국의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무덤, 능, 원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왕릉으로 불린 능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이야기하고, 원은 그 아래 자손들 왕세자, 왕세자비, 왕의 사친의 무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왕과 능은 강원도 영월이나 경기 여주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주에도 있죠. 경주에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뭐 도읍지 한양 4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마을, 화해, 안동마을, 양동,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시종마을, 업성마을로서 고시, 김씨, 집성촌, 제주 고시, 집성촌 이렇게 시종마을에서 이루고 있죠. 이런 역사적 마을은 8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마을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종마을이라고 하면 화훼, 안동, 그죠? 안동 강고등어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반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어져 있고 지금까지도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는 이런 마을들이다. 그럼 결국은 이 마을들은 뭐냐면 화해와 양동 마을의 대표적인 마을 입지에서 배산 임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배산 임수라는 것은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이 바람을 막아갖고 좋은 기운에 의해서 따뜻하다. 그리고 건물 형태는 유교와 예법 이런 것에 입각해서 즉 한옥, 옛집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산 임수,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후렴 좋은 곳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이나 아직까지 정자, 서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래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극동 아시아 지역 있을 때 우리 군사 방어 지역으로 영화도 한번 했었죠. 영화도 한번 했었습니다. 남한산성 해가지고 이런 여러 형태들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독립성 또는 한국 역사의 다양한 이런 우리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당했을 때 했던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다. 자, 다음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교재 407페이지로 돌아오시면 40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 무형 문화유산의 등재 제도는 국제사회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된다. 우리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새롭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원더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이런 것들로서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즉 문화의 다양성,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이거죠. 종묘, 재래약. 자,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언제 궁궐에서 다음 왕이 인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죠? 다음에 세자 책봉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런 재래, 궁궐 음악 여러 종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판소리는 그죠? 우리 전통의 소리죠. 전통의 소리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하고 또 판소리를 먼저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대세인 트로트를 휘두르고 있죠. 강릉 단오제. 자, 매월 단오가 되면 창포물인가요? 거기에 머리를 감고 한다는 우리 아직까지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들. 그리고 관광수월래 때 되면 전통 예술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남사당 놀이. 이거는 민속놀이공 가면 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외줄타기, 그죠? 외줄타기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산제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제를 기원을 풍년, 붕어, 바다에서는 붕어제, 농촌은 농자지 천하대본 이렇게 해서 이런 안녕을 기원해주고 있는 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붕어제 등을 볼 수가 있다. 초용무 그리고 가곡, 악 같은 이런 가곡들로서 이루어지는 판소리하고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대목장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전통 고택이나 아니면 우리 남대문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때 이 대목장이 이건 무형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들입니다. 대목장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타고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못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나무로서 다 하는 것. 그리고 매사냥,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이 사람이 매를 훈련시켜서 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남사당에서 이야기했던 줄타기 놀이라든지 이런 거, 택견, 우리 고유의 전통 무술, 태권도와 택견, 또 다른 품새로서 이어지고 있죠. 한산 모시짜기, 김장문화, 이건 지금까지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무형유산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김장 없으면 안 되겠죠? 김장 없으면 안 된다. 네, 김장김치 없으면 밥 먹기가 힘들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서 보면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죠? 훈민정음은 여러분들이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에 있어서 세계기록유산은 정의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고 귀중한 기록유산들을 가장 적절하게 잘 보관할 수 있고 또 보관되어 왔고 이런 유산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로서 이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훈민정음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조선 왕족실록. 그래서 조선 왕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 왔는가. 조선 왕족실록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직지 심체 요절. 옛날 그때 당시에 저 손으로 쇠를 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기술이고 아주 신기술입니다. 성정원 일기. 우리가 선전할 때도 많이 하죠. 성정 일기에는 어떠한 게 몸에 좋다, 어떠한 거는 몸에 안 좋다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선 왕조 의계. 그리고 이게 지금도 뭐 아마 이건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영정조 시대 때 꽤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의계. 임금의 행차 때 어떠한 순으로 가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경호를 섰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 그죠? 대장경판이 있고 동의보감, 일성록, 일과별로 했던 것, 그리고 5.18 민주화. 지금 아마 전모 씨 때문에, 그죠? 전모 씨 때문에 꽤 말들이 많고 5.18의 이 관련된 분들은 피를 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이런 기록물들. 난중일기.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꽤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자부심이 생겨 있는 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년. 새마을운동은 저희 때도 저희도 일어나서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썰자 이렇게 노래로서 만들기도 하고 또 냇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로서도 많이 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세계문화유산협약이라는 게 있다. 세계문화유산협약은 뭐냐? 그 각 세계유산의 목록 취지는 그것을 보호가 국제 공동체 관심사, 전체 관심사가 될 만한 문화, 자연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것. 그래서 세계유산협약은 원천은 보물들, 그 보물들을 예술 또는 역사적, 과학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40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기념물의 유적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뭐냐? 첫 번째, 독특한 성취물을 구성해야 된다. 독특한 거. 독특한 성취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라마르 정원 요새라든지 파키스탄에 있는 상보르 성체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많이 알려져 있던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거, 그 피렌체의 사탑 같은 게 약간 기울어진 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금도 기울어지고 있죠. 멈췄나요? 아직까진 약간 세워지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그 세 번째, 사라진 문명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페루의 마추픽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마추픽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역사적 기간을 예정해야 된다. 이것을 봤을 때 가치가 있게끔 예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통 생활 양식, 두드러진 본보기를 구성해야 된다. 즉 그런 것들을 보고 생활 양식 등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보편적 중요성을 갖는 사상이나 믿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자연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계적 유산은 여기 전 세계 기록이 있죠. 이런
이런 유산들은 뭐냐? 첫 번째 이런 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폐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존해야 되고 또는 두 번째 인간이 산업화가 빨리 오다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오염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으로서 막아야 되고 관광자로부터 지켜야 되고 관광객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의 아닌 자연적인 것, 홍수,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 바람, 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또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았던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문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관광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개발은 뭐냐?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식과 심신의 위안을 줄 수 있도록 관광 지역을 수지 개선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광 차원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관광 개발은 뭐가 있을까? 관광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전에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죠? 뭐 일본을 간다, 오사카를 간다, 도쿄를 간다, 나고야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서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국내 여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 이런 성격적인 것, 용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관광 개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관광 개발의 정의는 자, 관광 개발의 정의는 이렇다.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대규모 숙박업을 비롯해서 자, 관광을 가면 근거리, 원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그 다음 호텔에서 자야 되고 호텔에서 그죠? 호텔에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관광지를 구경을 해야 된다.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먹기도 먹어야 되겠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타야 되고 행글라이딩이든 뭐 액티비티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즉 관광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서비스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을 때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관광 개발을 좀 더 광의적으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이나 아니면 또 반 친구들과 이렇게 현장 학습이라 이런 것들을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갔을 때 매력물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나열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2장 또는 8장인가에서 했던 거 관광의 주체, 관광의 매체, 관광의 객체 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주체는 관광객이 뭔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이쪽으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아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보면 충청남도 관광객 1억 명 시대. 자, 우리가 하나 충청도만 보더라도 1억 명 시대에 새로운 관광 개발의 틀을 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뭐냐? 관광객들이, 관광자들이 올 수 있게끔 기존의 통로와 관광 루트를 만들어 놓고 1번 코스, 2번 코스 했을 때 당진을 기점으로 내포, 뭐 백제, 금강 코너마다 그 지역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연두색,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요런 각 분야별로 1지구, 2지구, 3지구 했을 때 코스를 만들고 또 관광자들로 인해서 여기를 보고 올 수 있게끔 여기가 1박 2일 코스가 좋구나, 2박 3일, 3박 4일 코스가 좋겠구나, 쉽게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관광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로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안내소가 생겨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관광 개발의 큰 계획을 2박 3일, 3박 4일 이런 계획들로 또 당일로서 갈 수 있게끔 잡아주고 또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자연 마음에서 우러나서 보고 기념품을 사고 이렇게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런 관광 시대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역시 매스컴을 이용해야 되겠죠. 매스컴을 이용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에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광을 넘어서 복지는 녹색, 공정 이런 개념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광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준다. 그것은 목표를 주는 거죠. 목표를 전 국민이 찾는 국민 관광 그리고 글로벌 관광 구석구석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이 네 가지 차원, 다섯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렇게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매력물들을 보고 와라 이런 매력물을 보고 오는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우린 바다를 끼고 있고 육지 내포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백제 문화 그리고 역사 온천 백제 금강 녹색 유교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죠. 앞서서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나누어서 가 있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태안, 보령, 서천 포함해서 해양관광권으로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내포 문화권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인물, 종교, 민속자원, 연안자원, 그리고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관광개발의 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만 하고 자 관광개발의 정의는 김병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현재 상태에서 보다 좋은 관광 여건을 만드는 행위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죠? 우리 박석희 교수나 이장청 교수님은 보면 관광 현상을 미개발지 내지는
초기 원시 상태에서 관광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던 단계로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원시 상태의 미개발 비슷하죠? 관광자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아, 다음 목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